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시죠? 봄이 왔는데도 아직은 봄을 제대로 느끼기에는 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죠? 저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마종기 시인의 시집 하늘의 맨살이라는 시집 골랐습니다. 마종기 시인은 1939년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미국에서 그 방사선과 의사로 근무한 아주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시인 이 시작 활동, 이 시를 쓰면서 전국을 세계 곳곳을 많이 돌아다녔던 모양이에요. 물론 그 이면에 어떤 디아스포라 의식, 떠돌이 의식 같은 게 깊이 그 잠재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 때문이기도 하겠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시 몇 편에서도 삶의 궤적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팔에서부터 아이오와 뉴질랜드까지 곳곳이 시의 어떤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시 몇 편 볼까요? 치매부터 보겠습니다. 노모가 치매를 앓으신 모양입니다. 두세 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멀리 그늘진 눈은 물상 보기를 그치시고 별과 갈대의 수명을 점치신다. 몰락한 안부만 귀하게 간직한 채 돌밭을 일구는 쟁기가 되어 수상한 뿌리까지 솎아내신다. 복잡한 겉보기에 심신이 지쳐 외진 곳에 속내만 내도록 보시는 눈. 사려 깊고 투명한 두 손을 접고 지나온 길만 돌아보시는 어머니. 당신의 얼굴을 씻겨드리면 추위와 주름살이 함께 벗겨진다. 살아온 이력에서 피가 배어 나온다. 어두운 꿈의 내용은 가슴이 아파서 덮어준다. 오늘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지난 날만 조명되어 밝게 보인다.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 만나신다고 방명의 빈 들판을 향해 매일 먼 길 떠나시는 내 어머니.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쓴 시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물상 보기를 그치셨다고 얘기하죠. 사물을 보기를 그치고 안으로 침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진 곳에 속내만 내도록 보시는 눈. 눈길이 외진 곳에 그 속까지 깊이 들여다본다는 얘기죠. 요 구절 어떻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씻겨드리면 추위와 주름살이 함께 벗겨진다. 살아온 이력에서 피가 배어나온다. 병환을 앓는 사람들을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겨운 일이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안 따라주고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우리의 미래인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구절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 만나신다고 방명의 빈 들판을 향해 매일 먼 길 떠나시는 내 어머니. 네, 언젠가 가야 할 이 죽음의 길을 응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쓴 시 먼저 봤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장가입니다. 이 시도 앞의 시와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보시죠.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주신 자장가. 그 노래 너무 슬프게만 들려서 자주 나는 어머니 등에 기댄 채 울었다지요. 잠 대신 등에 기대어 울고 있는 아들이 왜 그리 심약한지 걱정이 크셨다지요. 그 슬픈 자장가는 도시 늙지도 않는지 정확하게 기억나는 시든 사연과 음정. 오늘은 나를 겨우 알아보시는 어머니께 피곤한 어깨 만져드리며 작게 불러봅니다. 어머니는 무슨 생각에 잠기셨나요? 울지도 웃지도 않으시고 물끄러미 긴 세월을 돌아
나를 보시는 어머니. 자장가는 영원히 자식들만의 것인지 노래를 부르다가 터져 나오는 내 울음. 입술을 깨물어도 도저히 그칠 수가 없네요. 아마 이른 가까운 나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시를 쓴 시점이 시인 자신도 노년에 접어들어서 이 노모의 힘겨운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았겠죠. 편히 잠드시라고 자장가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터져나오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시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떠오른다 이런 점도 없지 않지만은 이 노년이라는 게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한국 사회는 격하게 변해서 그런지 노인들이 다른 세대와 잘 접속을 못한다는 것.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도 조만간 노인이 될 텐데 우리의 미래일 텐데 우리 후세대들과 제대로 접속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갈마듭니다. 노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미래일 테니까요. 그리고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이런 시들을 좀 봤으면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별입니다. 이 시 좋습니다. 단일민족 신화에 대한 얘기는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아직도 이 인종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를 자신들의 결속에 빌미로 삼는 자들 많죠.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였다고. 이 마종기 시인의 이 시 대단히 강렬합니다. 다 중략했는데요. 이 중략 부분은 다 채워넣기가 힘들어서 그랬지만은 이 한 장에 좀 강한 표현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밀 한 가지를 알려줄게.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니야. 내 아내는 여진족 여자고 내 아버지는 몽고족 피가 틀림없어. 웅크리고 있던 가야도 결국 이리저리 피가 섞이고 말았으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의 피는 나를 통해 확실히 자식들에게 흘러가겠지만 내 딸이나 나는 적당히 섞은 비빔밥. 우리는 그저 한 가족이고 마음 맞는 이웃. 이웃은 사촌이고 아들, 딸은 일촌이야. 민족을 파는 외판어는 더 이상 만나지 마. 부끄러운 편이 거짓말의 역사보다는 나은 거야. 가야국 사람들은 원래 쌍꺼풀 눈이 없었어. 어디에 가도 민족과 땅이 저주와 고통의 본산지야. 더 이상 비밀은 없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의 문제야. 착한 성정과 병약한 토끼. 굶주린 늑대의 흑심과 인간 돼지의 차이야. 잘 있어.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한 저 드넓은 새벽. 그곳만이 언젠가 우리를 무지개로 만들어줄 거야.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빛이 모여 춤추는 날. 김씨도 이씨도 박씨도 아닌 모든 인파의 춤. 그 빛이 포옹이 제일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줄 거야. 좋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시인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이 생긴 모양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어떤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걸 넘어서야 정말 코스모폴리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는 참 너무 많이 닮았어요, 닮기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피가 섞여 있습니까? 여진족, 몽고족 물론이고요. 이성계의 친구가 연족이었죠. 몽고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려시대 몽고 침략을 떠올려보십시오. 일제식민지도 마찬가지죠. 가야도 우리 가락국의 신화 보십시오. 김수로 왕이 허황우하고 만났다 그랬잖아요. 인도나 어디 남쪽에서 온 여성과 결혼했다 그러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족을 파는 이 외판은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무지개로 만들어줄 그런 세계를 꿈꾸자는 거죠. 모든 인파의 춤이 빛나는. 빛이 포옹이 제일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세상을 꿈꿉니다. 중략 부분은 잠깐 보면은 이렇습니다.
맞아. 우리 조상은 대식국인에게도 반했고 몽고인에게는 100년간이나 강간당했고 중국인은 시바지, 일본인은 첩살이도 했어. 그 자식들이 바로 너와 나지. 한 핏줄이라니. 모르겠으면 인순이나 윤수일의 노래를 들어봐. 내 조카는 러시아인 손녀와 결혼해 아빠가 됐지.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오랑캐들과 피를 섞었고요. 뭐 중국은 물론이고 몽고도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인과도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단일 민족을 넘어서 세계 시민을 상상하는 하나의 그 발판으로서 이 시를 저는 읽습니다. 다음 편 볼까요? 오래된 봄의 뒷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살죠. 그러다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차,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가 청춘이었어.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 다 그렇게들 얘기하죠. 왜 이 깨달음 늦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지. 인간의 한계라면 한계일까요? 팔자라면 팔자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죠. 오래된 봄의 뒷길. 이 봄 청춘이라고 얘기 될 것 같고요. 지나간 세월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봄철이었다는 것도 몰랐다. 모든 꽃이 왜 그렇게 빛나게 밝았는지도, 꽃을 보던 친구가 왜 갑자기 떠났는지도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 날이 있었다. 더 도도하고 더 맑고 더 반짝였던 시절. 나는 썩어가는 감방의 꿈속에서 시들었다. 억울하게 매 맞아본 사람만이 아는 그 구석. 이제 곧 여름이 오고 나를 떠나게 했던 혁명도 잠들고 돌아오지 못한 이념의 불도 시들면 뜰의 장미, 백합, 비둘기와 햇살, 그 설레는 아침의 예언이 낮은 음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리. 너는 내게는 유일한 몸이었다. 뒤돌아선 날에 내 피가 보였니? 밤마다 입술을 깨물던 초조함도 다듬지 않은 긴 머리털도 보였니? 은퇴한 나무에 아직 엉성한 잎사귀에 오래전에 버리고 간 봄의 간청이 잠깬다. 내일은 길고 멀어서 확인할 수 없고 그래 맞다. 너는 나를 빛나게 했다. 저기 장미, 백합, 비둘기와 저녁 햇살. 오래된 봄이 너겠죠? 지나온 시절들을 회상하는데, 물론 우리는 인간은 기억의 동물이어서 기억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있을 때 잘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 기억의 토양이 훨씬 비옥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면은 시의 깊은 울림으로 와 닿을 줄 압니다. 이 시는 그냥 좋아서 골랐습니다. 이 디아스포라적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 마종기 시인이. 그리고 떠나온 곳은 있으되 돌아갈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한 시인이 귀환이란 무엇인가를, 돌아감이란 무엇인가를 노래한 그 시들을 모아놨다고 평가를 하네요. 이 시집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으면 좋겠습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소리들 하는데, 참 긴 안목으로 봐야겠죠.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의 시선이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근대화 100년 동안, 120년 동안, 길게 보면 150년 동안, 짓눌려 있던 서양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대단히 중요한, 정말 어찌 보면은 혁명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사유의 혁명을 몰고 온 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생태나 이 지구의 소중함을 아는 계기이기도 하고요. 사람들 밖에 못 나오게 했더니 인도 그 델리의 하늘이, 봄바이의 하늘이 맑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국가주의자가 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어우러져서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라, 내 나라 하고 크게 부르면 내 아들아 하고 대답하는 정겨운 목소리가 메아리 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라. 춥고 어두운 곳에서 만들어낸 민족이니 민중이니 계층을 떠나 이데올로기 사상이니 좌우를 떠나 그런 투쟁의 외마디 억압을 떠나 아무도 어디로 소외되지 않는 땅. 내 나라 부르면 나비가 날고 내 아들아 대답 들으면 꽃잎이 트는 따뜻한 풍경이 되어 웃고 사는 축일. 나는 약속대로 오래 죽어서 살았다. 떠나라는 말 듣고도 울지 않았다. 햇살이 넘치고 수평선이 출렁인다. 그런 나라가 더 이상은 없다면 나는 태어나지 않고 혼자 살리라. 멀리서 내 나라를 그리워만 하리라. 어렵지 않죠?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어 번 낭송해 보시면은 이 시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낯달은 왜 흰빛인가? 남북 갈등이니 남남 갈등이 도시와 나라의 온 공간에 넘치고 증오와 시위와 욕설과 통곡으로 하루 지내기가 이리도 힘겨운 때 낯달은 왜 말도 없이 흰빛인가? 파란 여름 하늘에 둥근 빈터 하나. 자세히 보면 공중의 유일한 작은 구멍이 보라는 듯 힘을 다 빼고 떠있는 내 님인가? 물 흐르듯 살라며 어깨 토닥여주는 님인가? 당신은 왜 세상에도 없는 색깔로 남아 온갖 시비와 주장을 부질없다고만 하는가? 가볍게 그러나 비틀거리지 말고 가볍게 그러나 끝내 쓰러지지는 말고 이긴 자들 다 모여 술잔을 들 때 텅 빈 공간에 튼튼한 윤기의 집이 되어 세상에서 진자들의 쉴 자리가 되고 계산 없는 위로의 물잔을 건네는 곳. 두 손으로 하늘을 쓰다듬는다. 빈터가 내 손을 반긴다. 오타였습니다. 갈등이 다 죽어 흰빛으로 하늘에 닿고 한 집에 모두 모여 놓아줄 그 반가운 눈빛들이 보인다. 낮에 뜬 달, 그 하얀 달을 보면서 갈등과 이 증오를 넘어서 함께 화해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노년을 이르면 좀 깨달음에도 다가가는 모양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딘지 한 번쯤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좋죠? 마종기 시인의 시 좋습니다. 디아스포라의 황혼도 좋고요. 천천히 읽으면은 아주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마종기 시인의 시집 하늘의 맨살에서 몇 편 함께 했습니다. 최근에 전집이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마종기 시인 좋아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